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 김지연. 김지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양재역에 나와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물의 위치와 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약 320m 도보 4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대로에 인접한 이면 6m, 4m 코너 필지에 입지해 있습니다. 양재역 말죽거리, 먹자상권과 가정법원, 문화예술회관 등 주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환승센터하고 AI 특구 호재가 되게 풍부해요. 역세권 오피스, 주거, 공존하는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65.7평, 건축 면적 31.33평, 연면적 179.8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요. 건폐율이 48.93%, 용적률이 225.96%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거의 찼고요. 용적률 한도가 약 24% 정도 남았어요. 한 15평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용적률 한시 완화 조건 활용으로 300% 용적률까지도 추가 증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건물의 사용 구성은 어떤가요?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올근생 건물이고요. 음식점, 스튜디오,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꽉 차 있는데 네. 매도자께서 임차인을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외관을 보면 살짝 노후된 건물인 것 같은데 네. 외관 상태 어떻게 보세요? 아시겠지만 저는 물이 새고 뭐가 망가지고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거든요. 골조만 튼튼하면 지금 보이시는 그 외장의 디자인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골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외장은 멋있게 네. 신축 건물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측에서 명도를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매 시기에 명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가 흔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엘리베이터를 넣고 외관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증축도 가능한 건물일까요? 네,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4대로 돼 있어요. 참고로 쓰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주차가 한 대가 추가가 가능해 보여요. 물론 저희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접수를 해봐야겠지만 네. 용적률 한시적인 혜택이 나왔지만 그거가 가능하려면 주차 대수가 충족해야 되고 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인 거 확인했고요. 네. 주차도 한 대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네. 문의 주실 때쯤에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지식으로 실측이나 측량 없이 80% 90%의 가능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건물 입구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물 입구에 와 네.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단만 이루어진 상태죠. 네,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네. 여기 한 4계단 정도 올라가서 저기 안쪽에 지금 경비실로 되어 있고 상부층에서는 화장실 자리인데 저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건물의 층별과 내부 상태 알려주세요. 지금 건물은 전체 이제 올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지어질 때는 전 상가주택이라서 최상층부에는 주거의 불조 형태가 좀 남아 있는데 비중이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걸림돌은 아닌 게 이 건물의 전면에 보면은 사선이 깎여 있어요. 그게 뭐냐, 도로 사선 제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도로 사선 제한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건물은 어차피 5층을 핍니다. 그리고 중축할 때 6층도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최상층에 내력벽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새로 올려야 되니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면 좀 좋을까요? 용도 자체는 근생으로 해놓고 지금 저희가 방송 촬영하는 잠깐 사이에도 근처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주변은 이미 저층부는 먹거리, 상층부는 사무실, 충분히 그 임대가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한 네. 것 같습니다. 옥상은 시공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설계를 하실 예정인가요? 어차피 이제 제가 증축을 할 거라서 네. 이 옥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용적률 추가 혜택을 봐서 한 개층 높아질 것이는 전망은 더 시원해질 거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5층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사무실 수요가 워낙 많은 데인데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 옥상 저희가 테라스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옥상에 테라스를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비용이라든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설계 인허가 기간은 해체 심의까지 봐줘야 되니까 한 5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저희가 매도자님이랑 협조를 해서 설계 인허가를 매도자님 이름으로 접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거고 잔금 기간을 5에서 6개월 정도 잡아서 잔금 치르자마자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공사비는 설계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보통 신축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고 리모델링은 그 절반인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잖아요. 네. 평당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공사비는 시설자금 대출로 해서 보통 70에서 80%까지 받으십니다. 네, 그럼 매물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배 이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본 건물 인근으로 먹자상권 이런 데 건물들이 평당 한 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매물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정보도 알려주세요. 매매가는 68억 5천이고요. 평당 가격은 1억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81억부터 시작됐던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한 75억으로 또 조율이 됐다가 저희하고 이번에 금매 영상을 찍으면서 68억 5천까지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금매 촬영을 하게 됐고요. 밸류업 후에 예상 수익을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증금 3억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저층부가 이 주변에는 한 15만 원 이상 잘 맞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이상 이 정도로 지금 임차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임대료를 한 11만 원 수준으로 했는데 이 수준은 지금 현재 구축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축급으로 공사를 멋있게 하게 되면 한 11만 원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 가격에 이 위치 건물이면은 진짜 매물 자체가 되게 싸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이 건물 주변에 현재 이제 매물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위쪽에 이제 한 1억짜리 건물이 나온 게 있고요. 평당. 아래쪽으로 한 1억 5천원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도로를 보면요. 네. 북도로가 약간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위아래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하나는 북측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있고요. 중간에 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도로가 약간 꺾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옆 건물의 영향을 받아서 사선 제한을 좀 많이 받게끔 네.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북쪽 그리고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방해받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선 제한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도 다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 자체가 좀 힘들긴 한데요. 비슷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도 저렴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두 매물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금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은행 탁감을 예전부터 거래를 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넣었었는데 은행 탁감은 70억 이상 네.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68억 5천으로 매매 시에 54억까지 대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대출 시에 부대비용 포함해서 약 19억대로 실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공사비는 별도니까 문의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투자금은 19억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임차 업종, MD 구성은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임차를 맞춘다고 하면은 이 근방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스튜디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관련된 업종의 오피스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저층부는 F&B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엑스트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차익을 예상하실까요? 향후에 제가 매매가를 한 100억, 평당으로 하면 1억 5천 정도, 이 정도 가량의 매각을 예상했어요. 100억대로 재매각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혜택을 최대 활용해서 건축해 놓으면은 주변에 좀 독보적인 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등 건물로 향후에는 저희 예상보다 더 높은 건물 가치를 좀 가질 거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에 아주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흙 속의 진주 같은 건물이다. 네. 그런 보물 같은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건물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지었던 건물 중에서 용적률이 인센티브 받았던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수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물들만 찾아서 지금 매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을 혜택을 채워서 지어놨을 때 나중에 이 지역에서 정말 1등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시기가 좋아졌을 때는 매수자분들이 찾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한방.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F&B 상권에 남의 건물에서 자꾸 월세 내면서 사업하지 마셔라. 대출을 일으키시더라도 구매에 맞춰서 좀 작더라도 건물을 소유하신 상태에서 장사를 권장드리고 사무실을 2개층, 3개층 이상 사용하시는 상황이시라면 5층, 6층짜리 건물에서 일부 사용하시면서 일부 수익 구조 얻으시는 방법, 이거를 지금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사업만 열심히 하시다가 부동산 값이 이제 올라오신 거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이제 와닿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추천을 드리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월세 내지 마시고 본인 건물에서 본인이 월세 내는 구조, 이렇게 어려울 때 건물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고 나라에서도 어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런 상황 반드시 이용하셔서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건 어느 정도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양재역에 나와서 이렇게 건물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항상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조